경북대학교는 17년도에 졸업을 했고 1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학년은 휴학을 했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제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제 22년도 3월 달부터 만났는데요. 그 신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실습 경험이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시국으로 네, 그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실습 기회를 많이 놓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적응을 하는데 좀 더 어렵다고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 글로벌 현장학습이나 싱가포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게 조금 부재가 되다 보니 좀 불편하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 후배분들에게 좀 더 좋은 팁을 드리고자 이 프로그램 만든 취지입니다. 저는 약간 PPT나 이런 자료를 받으면은 대부분 교과서에도 공부의 양이 굉장히 괜찮긴 하지만 저는 구글에 대부분 영어로 검색해서 약간 원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자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의료 관련된 모든 지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번역을 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약간 번역에도 매끄럽지도 않고 영어까지 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냥 PPT 한 장을 그냥 사진으로 캡처하듯이 공부를 했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가장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 간호사분들 중에 유튜브를 많이 시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좀 더 양질의 자료가 많고 그 추천하는 유튜브는 저희가 뒤쪽에다가 따로 해놨어요. 저는 글로벌 현장학습 한 학기를 미국에 갔다 오니까 그 국시 관련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간호학, 아동 간호학, 모성 간호학도 반을 통째로 날려버리다시피 해서 국시가 많이 떨어질까봐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때는 좀 가감히 친구랑 n분의 1 해서 유료 인강을 들었는데 이때쯤이면 연봉은 어느 정도 받겠다. 연봉 협상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졸업하고 나서 약간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자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2학기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 국시 볼 때까지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해 하지 말고, 어, 그, 졸업 예정자보다는 그리고 경력 간호사로 더 대학병원에 어플라이 했을 때 채용되는 경우가 더 문이 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 근데 거기에서 그냥 저만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약간 너무 열심히 하고 이기적인 애들이랑도 타협하고 같이 관계 쌓는 것도 약간 나에게 내공이 생기는 거여 가지고 여러분들 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슬럼프가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을 하면서 병원에서 3번 넘게 쓰러졌어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체력이 너무 약했거든요. PT나 필라테스나 근력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었는데 운동하면서 좀 더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건강도 많이 되찾았고 약간 위경련으로 되게 자주 쓰러졌었는데 그것도 많이 호전됐었던 것 같습니다. 토익 공부, 영어 공부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토익은 그 종로 YBM에 파워 토익 다녔는데요. 저는 이 사람 추천하고 거의 한 달 만에 850인가 870 찍었거든요. 토익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선생님 이 강의 되게 추천해요. 혹시 되게 잘 맞으신다면? 그리고 영어 공부에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자유로웠고 약간 외국인 친구 많은 이태원에서 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걔네랑 공짜로 막 친구하면서 막 카톡 보내고 막 페이스북하고 걔네랑 통화하고 공짜로 막 한국 서울 투어 해주겠다 해서 불러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펜팔하고 해서 저는 영어 공부는 약간 돈을 안 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글로벌 현장학습 했을 때 장점은 이력서 쓸 때 하나라도 더 쓸 게 있다. 가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글로벌 현장학습이 한 학기로 대체가 돼서, 약간 모성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이런 거 직접, 강의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실습했었던 기회를 조금 잃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혹시 이거 외에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소감이나 이런 거, 혹시,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나, 혹시. 음, 네네, 교수님. 들려요? 유진이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굉장히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전교 4등이었거든, 유진이가. 그리고 막 거기서 그때 바로 4등이었어요. 네. 신규 간호사 취업하고 나서 바로 몇 개월 있다가 그 왜 본인이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하고 실제로 병원에 나가서 느꼈을 때 그 좌절감 사이의 갭이 되게 컸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서 맞아요. 못 다니겠어요 하고 연락 왔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네. 3, 4학년 애들이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거든. 그래서 난 솔직히 그만두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내가. 다른 교수랑 달리 정 못 견디겠으면 너의 가치관을 찾고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고민 있으시면은 바로 말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렇게 올라와서 다음 학기에 저도 가보고 싶어서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혹시 그걸 추천하는지, 가셔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무조건, 저, 실력이, 저는 글로벌 현장학습은, 저는, 여기서 가장 기뻤던 게, 약간 의사랑 간호사랑 이렇게 평등한 것도 보고, 미국은 약간 선진 의료 체계도 있고, 환경도 괜찮고 시설도 괜찮고 해서 보면은 절대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아니고 나중에 대신에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201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한국은 어디 있는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EMR을 보여주면서 너네 나라에는 이런 거 없지? 막 이러면서 약간 컴퓨터 보여주면서 너네 나라는 이런 거 없지? 하는 게 약간 기분 나쁘긴 했는데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네. 체험 같은 거를 이렇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조가 발달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약간 그 예민하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직업 특성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절대 후배나 선배들한테 아예 반말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반말을 쓰게 되면은 사람은 어째나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존댓말 베이스로 해서 그냥 그렇게 타인을 부를 때에도 야야거리지 않고 탱탱탱 선생님을 부르는데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왜 쟤한테 잘해주냐. 좀 이렇게 군기를 잡고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약간 그렇게. 그리고 간두기 전에 저도 조금 아쉬운 게 한 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말을 해볼 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저 혹시 네. 취업하시거나 막 그렇게 할 때 병원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네. 때 어떤 점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4학년 초부터 분위기가 기승승승해질 거예요. 널스 스토리도 다 취업 얘기로 판을 치고 약간 세브란스나 약간 그런 아산이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너도 나도 쓰니까 나도 써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일단은 그거 써보는 것도 약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약간 널스 스토리나 이런 데에서 약간 이쪽 병원의 분위기나 연봉이나 막 복지 혜택 같은 거 한번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 처음 병원으로 입사를 한다면은 그냥 나오는 거 다 써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병원 고르는 팁 같은 거를 드리면은 나중에 어차피 여기 대부분 상당수 다 널스 스토리에 쓰실 거예요. 널스 스토리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두 쪽 붙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막 이런 거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집 가까운 데로 하는 게 진짜 첫 번째고, 어디든 집이 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좀 멀면은 그냥 빨리 방 잡아서 자취하고 독립 빨리 시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집 가까운 데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화의료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국에서 약간 여대 병원, 그냥 유일한 여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여자분들이 되게 많고, 전공의들도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점이 그냥 서로 약간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약간 저는 지금 약간 일하는 곳이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페이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계속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을 때 병원 집 근처 가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네. 병원 어디였는지 혹시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두고 나서 아빠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라고 해서 갔었던 그곳은, 항상 제가 실습을 할 때도 그 병원을 그렇게 실습했었던 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가, 그 병동에 대한 분위기가 진짜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나 이런 구성 요소나, 한 사람이 사직을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고, 제가 교수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한 명이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나 이해해. 와일드하게 또라이였던 사람이 굉장히 그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좋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갔는데, 그 병동 분위기는 이미 너무 한참 변한 지 한참 오래될 수가 있어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안 찍어요? 네, 찍어야 돼요. 여기 앞쪽에 오셔가지고 혹시 얼굴이 보이도록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